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어느덧 2021년 새해 설 연휴도 이제 끝났네요. 네, 끝났고 곧 이제 2021년도 주식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될 그 날이 왔죠. 네, 올해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고요. 이 강원랜드는 사실은 뭐 주가 자체로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그동안 보면 연말에 이렇게 배당주로서 또 많이 봤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거의 뭐 3.83%로 뭐 좋죠. 자, 배당 성향이 또 강한 40에서 50% 정도 한 배당 성향이 강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배당을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보통 강원랜드는 여유자금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정기예금 넣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종목이 좀 해당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원랜드의 주요 사업은 이제 카지노, 네, 카지노, 그 다음에 리조트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리조트나 이렇게 숙박시설 같이 호텔, 네, 이런 데들, 테마파크 같이 이런 데들. 그러니까 현재 강원랜드 대부분이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제 2단계 그 이상의 그 뭐죠?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그런 단계가 계속 되면서 집합,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이제 집합이라고 그러죠. 이제 집합 금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이제 적자 전환까지 했죠.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 사업,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크게 막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곳이죠. 안정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큰 변화를 뭐 줄만한 일이 많진 않아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적금이나 정기예금 들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랜드는 이제 공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출자 네, 되어 있는 공기업이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살짝 그 지분 구조 요거만 좀 보면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이 뭐냐면 광해가 이제 그겁니다. 광산 피해 방지. 네, 한국 광산 피해 방지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거고 공단이죠. 그러니까 공기업. 공단이고 거기서 36.27%, 강원도 개발공사 또 공사죠. 네, 우리사주, 국민연금, 정성문청 뭐 여기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사주가 아니라 자사주. 네, 얼마 안 되니까 빼더라도 자 요것만 이렇게 하면 한 대충 20대죠. 36, 그러니까 56%가 넘습니다. 거의 뭐 유동 주식 자체가 뭐 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공단 공사 이 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의 이제 정부 공기업인데 공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또 그 폐광기금을 영업이익에서 일부를 가져갑니다. 예, 그런 곳이고 그래서 공기업이 죄송합니다. 공기업이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이유가 이 공기업들 이게 지분이 높잖아요. 여기에다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배당금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충 봐도 여기가 이제 주식이 한 7,700만 주 이상 되죠. 7,750만 주 이렇게 되는데 뭐 직전 뭐 배당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이제 900원, 네, 900원 정도 했죠. 그러니까 7,700만에다가 이제 900원 딱 되면은 양이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배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보통 배당 종목으로서 투자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좀 사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매출액 69.7 연결 회계 기준입니다. 그쵸? 영업이익도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네,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자예요, 적자.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보면은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되는 하이원 루지 트랙, 뭐 체어스 리프트 이게 전부 다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배당을 할 정도로 사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낮고 당기 순이익도 적자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둘 다 적자죠. 적자인 상태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고, 연결로 보면은 매출액도 보면은 뭐 추정치인데, 추정치가 1549 정도로 좀 보여지네요. 작년에 비해서도 뭐, 네, 어, 작년이 거의 보시면은 1조 5천억? 근데 지금 5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됐죠. 네, 재무제표를 좀 편안하게 볼까요? 네. 그 전에 보면은 꾸준히 1조 5천억, 네, 1조 4천억, 1조 5천억.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5천억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합해도.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지금 확 줄었죠. 영업이익은 9월 기준으로 3,550억, 3천억 넘게 이미 적자 전환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적자인데 돈이 있어요. 원래는 영업이익 중에 그 배당을 하잖아요.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배당금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배당을 할 건가 아닐 건가 안 할 건가? 자, 이런 문제인데, 이 강원랜드 같이 이런 지자체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뭐죠? 공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어떤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도 이제 배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어찌됐건 뭐, 예,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또 지자체랑 또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 돈을 못 벌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배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그렇게 좀 예측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배당금은 줄겠지만 어쨌든 배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또 재무 구조가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자, 돈을 못 벌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올해는 투자 쓴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3,500억에 아마 지금 연결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하고 이제 강원랜드하고 폐광기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한 2,249억, 네, 2,249억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그 강원랜드는 강원도에다가 그 폐광기금, 네, 이거를 납부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정선에 만드는 강원랜드는 폐광, 예, 폐광에 대한 그런 폐광 피해를 갖다가 축소시키자, 좀 어떤 보상을 하는 방안, 그리고 그걸 폐광되는 거에 따른 이제 지역의 이제 어떤 피해를 갖다 줄이고 보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폐광 기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정기적으로 폐광 기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영업이익의 20 몇 %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내야 되다 보니까 강원랜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또 특히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즉 비용으로 본 겁니다.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이 그 납부를 할 때 폐광기금이 그 당기순이익이네요. 당기순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이미 그 납부해야 되는
이 폐관기금을 갖다가 비용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폐관기금이라는 게 당기 순이익의 거기 비율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 몇 퍼센트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20 몇 퍼센트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순간 네, 살짝 까먹었네요. 거의 영업 당기순이익의 한 25% 정도인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비용을 먼저 이렇게 폐관기금 그걸 대충 어느 정도 산정을 해갖고 빼버리고 나서 당기순이익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25% 하면 비용이 줄겠죠. 네. 근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그거 폐관기금을 다 산정해서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보면 적게 만든 거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놓고 거기다 20 몇 퍼센트를 다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어? 당기순이익은 이 폐관기금을 뺀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25% 정도를 해갖고 폐관기금을 내야 되는데 이미 비용으로 폐관기금을 일정 물량 처리를 해놓고 거기 25% 하면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다.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한테 이제 추가로 납부해라 이건데 그게 한 2249억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매년 한 300억 이상이 또 추가로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납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강원랜드가 이제 이기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거꾸로 강원도에다 납부했던 이제 1070억 정도를 이제 다시 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나갈 수 있는 2249억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선반영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상태인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자체한테 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배당을 할 거다 하는 걸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배당이 900원에서 한 3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3분의 1 토막. 그러면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 여기에서 이제 1점 몇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연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이제 배당주로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배당이 너무 이제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의문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배당금은 이 유동자산을 보시면 이 유동 금융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게 한 600억 정도 있고 예, 1조 7,600억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갖고 있는 돈은 많은데 여기가 아니네요. 2020년을 봐야죠. 죄송합니다. 1조 1,770억 현금성 자산 2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돈은 있는 편입니다. 돈은 있는 편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 배당금으로 활용하고 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될지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강원랜드 주식 그 주가 자체는 강원랜드 자체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지금 그게 의미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코로나가 해결되나 하면서 이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도입되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집합 장소, 그러니까 카지노나 뭐 리조트 이런 데들, 호텔 이런 데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해 실적이 기저가 돼서 내년에 훨씬 더 매출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백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약간의 그런 그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죠. 배당금 대폭 감소할 것 같다 하면서 딴 거는 뭐 없는데 내년 영업이익이 315억 정도 좀 개선을 될 거로 보는 거예요. 이제 백신에 따라서.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좀 더 개선돼 나갈 거로. 그러니까 2년은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적자가 이미 가능성이라 했지만 이미 적자가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배당 성향은 뭐 비슷한데 배당금이 아마 300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배당금 자체는 어쨌든 줄지 않는 이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 정도 실적이었으면 배당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강원랜드의 지분 구조 특성상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 배당을 해야 되다 보니 배당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배당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이 과연 좋아질까, 코로나가 쉽게 종식이 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 그 수준도 봤을 때 내년까지는 이제 배당주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뭐 수급 거의 뭐 개인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네, 개인이 하고 있고 기관이 뭐 약간씩 들락날락 하는데 투시는 뭐 한결같이 매도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고 보험도 그러니까 약간 자산운용사에서는 펀드 쪽은 거의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는 이제 배당 수익보다는 실질적인 그 주가로 인한 그 수익을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펀드 수익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금융투자 이제 자기 자본이야 뭐 자기들 걸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배당금도 노리고 그럴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매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한 그 공적 자금인데 물론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연금관리공단들도 있고 공무원 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강원랜드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어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나아질 거라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고, 외국계는 뭐 지금 카지노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든 또 똑같습니다. 코로나 리조트 이쪽은 심각할 정도로 좀 사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 좀 매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량이 좀 많죠, 외국계들은. 네, 외국계는 이제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많고, 아이고, 여기입니다. 순매도가 많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 수급을 보면은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들어온 거 봐서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백신이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매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이벤트,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전환되는 이벤트 이런 거랑 보면서 그런 형태의 투자 메리트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도 그렇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관심도 이런 쪽으로 옮겨지면서 리조트나 이제 이런 쪽 옮겨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수급이 크게 현재 상태는 의미는 없어요. 기관이 크게 개입하기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8월달 이제 한참 더 심하고 할 때 8월이랑 이제 9월달 이때에 비해서는 8월, 9월이 이제 좀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았었고, 이제 코로나 문제 이제 거리두기 뭐 이런 거랑 해서 이제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점점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좀 네, 거의 바닥분. 저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가끔은 보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무슨 정확도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자, 여기서 제가 어쨌든 쌍바닥, 네, 단기적으로 쌍바닥 이루면서 갔는데, 이때가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단도 그렇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바닥으로 갔는데, 이제 백신 얘기가 솔솔 연말 가면서 많이 나오죠. 한국이 백신 확보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백신이 나온다, 뭐 합니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렇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점은 지금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점은 높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보시면
이 아래에서 점점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는, 사실 여기 쪽 한 번 더 꺾고 싶은데 여기가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하나 더 올릴까요? 자, 이렇게 저점을 이런 식으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약간 꺾이고 있죠. 이렇게 저점 올려가는 형태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신 보면 고점은 변하지 않고 대충 여기죠. 네, 고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점만 올리는 형태의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한 24,000원이 아직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제 그 저점만 올리면서 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120선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물론 이게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때 전에는 조금 차트 모양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도 뭐 크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쨌든 돌파했다 내려오고, 돌파했다가 쭉 밀려 내려왔다가 뭐 60선이니 뭐니 다 깨졌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했고, 또 다시 갭으로 120선 돌파했다가 쭉 밀리고, 다시 돌파했고 밀렸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네 번을 갖다 시도한 끝에 갭으로 돌파해 갖고 자리를 잡았어요. 네,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한번 올라가는데, 이 위에 상단 부분을 못 뚫고 있죠.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또 밀려 갖고 왔는데 또 120선을 지켰죠. 장대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냈고 반등시켰지만 또다시 박스 상단에 또 부딪혔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자, 요 구간 21선은 이제 지지를 삼아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또 부딪혀서 내려왔죠. 이 박스 상단은 지금 돌파를 못해요. 특히 24,000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있네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밀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못 지켰는데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60선에 대해서, 이 녹색입니다. 여기 요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요걸 바탕으로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뭐냐, 20선에 대해서 여기나 지지 형태를 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건데, 깨졌단 말이에요. 한번 깨졌다 다시 올라왔는데, 자, 그럼 이제 20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확인하고, 이게 24,000원을 그동안 이게 좀 되게 어려워했어요. 24,000원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왜냐면 기업 자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영업이익이 지금 뭐 마이너스 상태다 보니 크게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밀고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자꾸 나오니까 더 이상 눌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어갖고 저점은 이제 올려놓은 상태죠. 그럼 이제 저점은 조금씩 올리면서 이 모양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 모양. 그럼 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못 그리죠. 참 23,000원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그럼 이제 23,000원을 이제 하단, 24,000원 상단, 심리적으로 이제 이 가격대 안에서 이제 20선을 갖다가 지지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안은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동안은 좀 관심을 그냥 좀 지켜보시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종목 쪽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또 이런 형태의 기업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거의 한 3분기,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쨌든 배당 성향이 계속, 그러니까 올해도 2021년 올해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아니라 배당률입니다.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올해도 좀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네, 메리트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좋은, 네,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네, 강원랜드 좀 독특한 기업이었죠. 약간 공기업 성향이라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 네, 어쨌든 뭐 강원랜드 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뭐 어느 형태가 되던 그 항상 성공적인 그리고 좀 만족하는 그런 매매 형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건강한 그리고 주식 매매할 때 항상 또 보람찬 결과가 있으신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